안녕하세요. 대주세무 인문학당입니다. 이 시간에는 자객열전 세 번째로 몸에 오치라고 수술 삼킨 자객 예양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등장인물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예양은 성은 희, 이름은 예양입니다. 춘추시대 진나라 대부 지백의 가신이었습니다. 주요 행적은 주군인 지백의 원수를 갚으려다 죽었습니다. 주요 어록에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굴을 단장한다. 이런 어록을 남겼는데요. 그 왼쪽에 보이는 그림 옆에 사위 지기자 사, 이게 바로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인물 조양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양자의 생물연도는 기원전 505년에서 기원전 425년까지입니다. 성은 영이고 이름은 무휼입니다. 춘추시대 진나라 대부 조간자, 즉 조왕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주요 행적으로는 한강자, 위한자와 연합하여 지백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진나라, 이 진이 이 한나라와 위나라와 그리고 그 조양자의 그 조나라, 세 나라로 분열되면서 전국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백입니다. 생물연도는 기원전 506년에서 기원전 453년까지입니다. 성은 희이고 씨는 지, 그리고 이름은 유입니다. 지백은 죽은 뒤 그 진이 조, 위, 한으로 분리되면서 전국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시대에 진나라의 자객, 예양이 자신을 국사로 대우해준 지백의 원수를 갚기 위해 조양자를 죽이려고 하였다. 예양은 첫 번째 시도에서 이름을 바꾸어 형벌받은 죄인으로 위장해 궁궐의 측간을 수선하는 일을 하며 기회를 엿보다가 붙잡힌다. 하지만 지백은 예양의 죽은 주군의 원수를 갚으려는 의로움에 감복하여 살려보낸다. 예양은 두 번째 시도에서 몸에 오칠하여 문둥이가 되어 자신의 모습을 못 알아보게 하고 수술을 삼켜 목소리를 바꾼다. 그리고 비수를 품고 다리 아래로 엎드려 조양자를 기다렸는데 조양자의 말이 먼저 돌라는 바람에 실패하고 또 붙잡히고 만다. 예양은 최후로 양자에게 청하여 그의 옷이라도 한번 찌르고 나서 죽겠다고 하여 조양자가 옷을 벗어주자 3번을 내리 찌르고 이어 자결을 한다. 자, 그럼 본문을 원문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양자 진인야라 고상 사범시 급중항시 이무 소지명 거의 사지백 지백 심전 총지. 자, 여기서 보면 이 예양이라는 사람은 진나라 사람이다. 이 진. 우리가 아는 진나라가 두 개가 있죠. 여러분 진시황제 할 때 이 진자는 이 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최초의 통일 어떤 국가라고 하는 이 진나라는 이 진보다 뒤이어 나와서 나중에 그 전국시대에 반렵에 가서
그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죠. 하지만 이 전국시대 초기만 해도 아니 전국시대가 아니라 춘추시대 말 이 진나라가 가장 강대했었죠. 이 진나라가 세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면서 전국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아무튼 이 예양이라는 사람은 진나라 사람이다. 이때 섬겼다 누구를? 처음에는 범씨와 그분 뭐뭐와 범씨와 이 중앙시를 일찍이 예전부터 일찍이 그 범씨와 중앙시를 섬겼고 무소지명 하지만 그 이름을 아는 바가 없었다. 즉 이름이 알려진 바가 없었다. 이때 범씨하고 중앙시를 섬길 때는 이 예양이라는 사람의 어떤 진면목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 사람들을 떠나서 즉 범씨하고 중앙시를 떠나서 그 다음에 지백을 섬겼는데 지백이 매우 존경하고 그를 총애했다. 자, 다시 한번 풀이를 볼까요? 예양은 진나라 사람으로 예전에 범씨와 중앙시를 섬긴 일이 있지만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예양은 그들을 떠나 지백을 섬겼다. 지백은 예양을 매우 존경하고 총애하였다. 급 지백 벌 조양자 여 한 위 합 모멸 지백 멸 지백지 후이 3분 기지라. 자, 그분 어디에 미쳐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백이 조양자를 공격함에 미쳐서 처음에는 그 지백이 이 조양자를 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뒤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이 지백과 조양자 또 이 한, 위 이런 나라 이 가문들이 그 전에 있던 그 범씨와 그 앞서 말했던 그 이 중앙시를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 몰아낸 다음에 이 지백이 그 자기의 땅을 더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조양자가 거부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백이 조양자를 쳤다는 것이죠. 공격을 할 때 그 조양자가 이 한과 위와 합해서 모멸 지백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조양자가 이 처음에는 이 한 씨와 그 윗씨들이 그 지백 편이었는데 이 조양자가 그 중간에서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이 한 씨와 윗씨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조양자가 한 씨와 윗씨와 더불어서 힘을 합쳐서 그 지백을 멸할 것을 모의를 했다. 그래서 이 지백에 했던 후손을 다 없애고 나서 그 땅을 세 개로 나눠 가졌다. 이게 바로 그 한 위죠. 이게 바로 전국시대가 시작된 계기가 된 사건이죠. 자, 다시 한번 풀이를 보겠습니다. 지백이 조나라 양자를 치자 조양자는 한나라 위나라와 함께를 도모하여 지백을 멸망시키고 지백의 후손까지 죽여 땅을 셋으로 나누어 가졌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백이 몰라 그러면 다시 볼까요? 이 조양자, 지백, 한강자, 유한자 이 네 가문이 있었죠. 이거 바로 진나라 대부죠. 가문이 있었는데 이 범씨와 이 중앙시의 땅을 함께 나누어 가졌다. 처음에는 이 진나라에서는 이 범씨와 중앙시가 큰 세력이었는데 이 네 가문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두 가문을 멸문시킨 다음에 땅을 함께 나누어 가졌죠. 이때 지백이 욕심을 부린 거죠. 욕심을 부려 자신에게 더 많은 땅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조양자는 지백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그 결과 조양자는 지백, 한, 위 등 3가의 공격을 받고 진양성으로 달아나고 말았다. 조양자는 한강자, 유한자를 회유하여 지백을 배신하도록 하였다. 이때 조양자가 밤에 제방의 물을 갑자기 터뜨리며
수공작전을 펴서 지배그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 틈을 타서 한씨와 유씨가 협력하여 지배그 군대에게 대승을 거두었다. 그리고 지배의 가문을 멸족하였다. 자, 이상이 그 지배기 지배의 가문이 멸족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때 고조선이었고요. 이게 바로 그 춘추 전국시대인데요. 이 춘추 시대가 먼저고 전국시대가 뒤 시대죠. 이 춘추오패가 지금 보니까 동그라미 붉은색으로 그려진 건데요. 자, 첫 그 춘추오패가 보면은 여기 이 진나라, 이 초나라, 이 제나라, 오나라, 월나라였죠. 그래서 뭐 진문공, 그 다음에 이게 제환공이죠. 그 다음에 뭐 초장왕, 그 다음에 오나라는 함려죠. 월나라는 구천. 이런 그게 춘추 5패였고요. 자, 춘추 5패 다음에 그 진나라가 아까 말한 대로 지백이 죽고 나서 그 조양자 그 조, 위, 한으로 쪼개지면서 전국시대가 도래하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신흥 강자가 또 이 진나라가 있습니다. 진시황제. 진, 조, 위, 한. 그 다음에 위부터 연, 제, 초. 이런 식으로 그 전국시대 실흥이 드디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면 그 주나라의 왕실이 여기 이 정도 있었죠. 진나라 여기 이제 함양 옆에 여기 이 정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여기가 이제 호경이라고 하죠. 보통 호경 우리가 호경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이제 중국의 서안 또는 시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안에서 이 나급으로 동쪽으로 수도를 옮기죠. 어떤 외부 세력이 지금 뭐 흉노족이라든가 어떤 북방 오랑캐 침입을 받아서 이 주나라가 여기 호경에서 동쪽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동쪽으로 옮겼다 동주시대. 이 동주시대를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춘추 전국 시대인데 이 춘추와 전국 시대는 더 엄밀하게 말해서 좀 전에 말한 BC 403년에 그 대국이었던 진나라가 조위한으로 이 분열되던 이 사건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춘추시대, 그 이후를 전국시대라고 하는데요. 또 춘추시대라고 하는 이 명칭은 이 공자는 바로 춘추시대 사람인데 이 공자가 지은 역사서가 바로 춘추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활동하던 시대를 우리가 춘추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바로 이 공자가 지은 역사서에서 이름을 따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후를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전국책이란 책이 쓰여지는데요. 이때 그 전국책에서 그 이름을 따와서 전국시대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조양자 최원 지백 7기두이 기두 2위 음기라. 자, 이거 볼 때 끔찍한데요. 이 조양자가 가장 어떻게 돼요? 원망하는 것은 지백이었다. 즉 조양자는 지백을 가장 원망을 해서 그 지백의 머리겠죠. 죽은 그 두개골에 5칠을 해서 이 몸모로 삼았다. 몸못으로 만들었다. 음기, 마시는 술잔, 마시는 잔. 그러니까 술잔이겠죠. 또 뭐 마시는 물잔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양자는 지백에 대한 원망이 너무나 큰 나머지 그 지백의 두개골에 오칠을 해서, 참 끔찍하죠. 바로 먹을 수 없으니까 오칠을 해가지고 그 큰 술잔, 음기라고 하는 것은 마시는 그 용기로 사용을 했다. 아무리 원망을 해도 이 정도까지, 이건 조금 인륜에 어긋나는 짓이죠. 그래 조양자도 참 사람이 잔악한 면이 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예양이
그 복수의 칼날을 가는 거죠. 자, 다음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조향자가 왜 원망을 했느냐. 부탁되고 그 지백이 땅을 더 많이 요구를 해서 거절하고 둘이 싸움을 붙어서 이제 결국은 조향자가 이겼지만 이것 때문에 원망한 건 아니죠. 자, 한번 살펴볼까요? 춘추시대에 진나라 도공 4년에 정나라를 공격하며 길질의 성문에 이르렀을 때 지백이 조향자에게 마치 졸개에게 명령하는 듯 문안으로 곧장 진격해 들어가라고 지시를 하였다. 이 지백과 이 조향자는 진나라의 같은 대부죠. 이 반열이 같은데 마치 부하 졸개처럼 이 명령을 했다는 거죠. 여기 격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백과 조향자는 진나라 조정에서 모두 대등한 경의 신분으로 즉 대부의 벼슬을 하고 있었죠. 이러한 지시는 매우 모욕적인 것이었는데 조향자는 이때 치욕을 참아야만 조 씨의 종족을 보존할 수 있다. 그렇죠. 라고 하며 의연히 참고는 뒤에 마침내 한씨, 위씨와 연합하여 지백을 멸망시켰다. 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향자가 이 지백에 대한 그 원한이 사무쳐가지고 이 지백의 두개골에다가 오칠해서 술잔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자,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예양, 둔도, 산중왈, 차오, 사위, 지기자사요, 여, 위, 열기자용이라. 자, 이게 아마도 이 예양에 대해서 가장 예양의 어떤 그 자객의 어떤 그런 정신이 가장 깃들어 있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참 대단한 사람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씁쓸한 그런 장면인데요. 자, 풀이를 하면 예양이 둔도산, 둔자가 달아나다, 도자가 달아날 또 그래서 산중으로 도망쳤죠. 지백이 이제 멸망하니까 예양도 산중으로 도망쳐서 말하기를 차오, 이게 탄식할 차자죠. 이제 탄식하는 소리. 선비는 위하다. 자,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에서 죽고 여인은 이때는 말씀소리 아니라 기쁠 열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자 또는 자기를 좋아해주는 자, 즉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에서 얼굴을 꾸민다. 자, 이제 풀이를 보면 예양은 산속으로 도망가서 말하였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굴을 단장한다. 자, 이 말은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어요. 이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그만큼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얘기죠. 꼭 죽는다는 말 아니죠. 하지만 이 대목이 조금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바로 어떤 남존 여비의 사상이 좀 깃든 말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긴 그렇죠. 자, 여자를 단순히 어떤 내면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인 그런 모습까지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외향적인 어떤 얼굴을 꾸미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여자를 단지 남성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겉모습만 이뻐야만 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아주 좀 문제가 되는 장면이죠. 저도 어렸을 때는 이 사기를 읽을 때 예양이 이런 말을 하다니 참으로 대단하다. 그래서 예양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구절이 아닌가. 참으로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뒷부분에 보면은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이 여자를 단순히 어떤 겉모양만 꾸며야 어떤 여자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거에서 조금은 씁쓸한 그런 면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유명하지만 이것은
오늘날 관점에서 좀 맞지 않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금, 지백, 지아, 아필위, 보수이, 사, 이보, 지백, 즉, 오, 혼백, 불개거라. 자, 이제 지백이 지아, 나를 알아주었으니 나는 반드시, 이때 숫자가 원수 숫자입니다. 원수를 갚고 나서 죽겠다. 그래서 지백에게 은혜를 보답한다면, 그렇다면 그 지백에게 원수를 지백에게 은혜를 보답한다면 오혼백, 나의 혼백 또는 나의 영혼이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자, 풀어볼까요? 이제 지백이 나를 알아주었으니 내 기필코 반드시 원수를 갚은 뒤에 죽겠다. 그래서 지백에게 은혜를 갚는다면 나의 영혼이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즉 원수를 꼭 갚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내 변 명성 위형인 입궁 도측 중협 비수 욕 이 자 양자라. 그래서 내는 이에 곧 이런 말이죠. 이에 변 이름과 성을 바꾸고 위형인 형이라고 해서 죄수란 말이죠. 형을 받는 사람이니까 죄수가 되어서 입궁. 자, 죄수가 되면 어떤 사에게 끌려 나가겠죠. 어떤 죄수가 가만히 있는 게 감옥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일도 하니까. 그래서 형인이 되어가지고 입궁 궁에 들어가서 이 측은 측간, 다른 말로 화장실이죠. 이 측간을 칠하다. 이게 측간에 어떤 벽을 바른다는 거죠. 그 측간을 칠하는 어떤 공사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몸 안에 비수를 차고 있었다는 거죠. 끼고 있었다는 거죠. 그 몸 안에 날카로운 무기를 차고 있어서 뭐뭐 하고자 했다. 그 양자, 조양자죠. 조양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그래서 이제 풀이를 다시 하면 그러고는 마침내 성과 이름을 바꾸고 죄수가 되어 조양자의 궁궐로 들어가 화장실에 벽을 바르는 일을 했다. 몸에 비수를 품고 있다가 기회를 보아서 조양자를 찔러 죽이려고 하였다. 자, 다시 한번 또 풀이를 하겠습니다. 양자 여측 심동 집문 도측지 형인 즉 예양이라. 참, 이 양자 조양자가 이때 여자는 어디에 가다 갈 지자 또는 갈왕 이런 글자와 똑같이 쓰이는 글자에 이 여자 같을 여자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가다라는 뜻입니다. 조양자가 측간을 갔다가 심장이 뛰었다, 움직였다. 심장이 이제 갑자기 막 빨라진 거죠. 두근두근 뛰어온 거예요. 이 대단한 어떤 그런 능력이죠. 지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니까 심장이 먼저 알아서 심장이 마구 뛰었다는 거죠. 심장이 움직이니까 잡아서 신문했다는 거죠. 즉 측간을 바르던 그 죄수를 붙잡아서 신문 물어보니 즉 예양이라. 바로 예양이었다는 거죠. 자, 조양자가 화장실에 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래서 화장실 벽을 바르는 죄수를 잡아다가 신문해 보니 예양이었다. 내지 도병왈 욕위 지백보수라. 좌우 욕주지라. 자, 이때 내는 안에죠. 그 몸 안에 이 도병은
또 비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몸 안에 도병을 휴대하고 있었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양이 말하는 거죠. 욕 뭐뭐 하려고 했다. 그 지백을 위해 이때 숫자가 원수 숫자입니다. 아니 원수 구자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 숫자가 아니라 이 원수 우리가 이때 구자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지백을 위해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좌우, 이 좌우는 그 조향자를 모시는 측근들이죠. 이 좌우 사람들이 그 측근들이 그를 주살하려고 했다. 즉 목을 베고자 했다. 그 품속에는 비수를 가지고 있었다. 이양이 말했다. 지백을 위해 원수를 갚으려고 했어. 주위에 있던 자들이 그의 목을 베려고 하였다. 양자왈 피의 있냐 오근 피지이. 자, 조양자가 말했다. 자, 저 사람 예양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 나는 삼가 또는 조심, 삼가하다 조심하다. 내가 삼가해서 그를 피하면 그뿐이다. 피하면 될 뿐이다. 참, 이것도 참 대단하죠. 이 조양자도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죽였죠. 자기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이 존재를 살려줄 수 없죠. 하지만 조양자는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 자신의 주군을 위해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지 나에게 대한 원망은 없다.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냥 몸을 조심해서 삼가해서 그를 피하면 있잖아. 뭐뭐일 뿐이다. 뭐뭐일 뿐이다. 한정조사입니다. 뭐뭐일 뿐이다. 자, 풀이를 보시겠습니다. 조양자가 말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조심하여 피하면 그만이다. 그뿐이다. 참 대범한 사람이죠. 차지백 망무후 이 기신 요귀 보구 차천하지 현이냐 졸력 거지라. 자, 또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이어서 갑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백은 죽어서 죽다 사망할 때 망자니까요. 지백이 죽어서 후손이 없다. 그래서 이 지백뿐만 아니라 그 지백에 온 그 가문이 멸족이 돼서 그 후손이 없으니까 염려할 게 없다. 그런데 그 신하가 그 예양을 말하죠. 그 신하가 그를 위해서 그 원수를 갚고자 하니 이러한 일은 천하의 현인이다. 천하의 현인이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바로 이 사람은 이 천하의 현인이다. 예양은 천하의 현인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때 역자가 원래는 이 역자가 이 글자와 같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오늘날 이제 이 글자로 많이 쓰이죠. 이 풀석자, 석방하다 할 때 풀석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풀어서 그를 떠나가게 했다. 풀어줬다는 거죠. 예양도 대단하지만 그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그 무서운 이 자객을 풀어줬다는 거죠.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게다가 지백이 죽고 그 뒤를 이을 자식조차 없는데 그의 옛 신하로서 주인을 위해 원수를 갚으려고 하였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천하의 현인이다. 드디어 그를 풀어주어 떠나가게 했다.